안녕하세요. KMI 해외시장 분석센터 김문희 전문연구원입니다. 저희 해외시장 분석센터에서는 수산식품 수출기업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 국가의 최신 비관세 장벽 이슈를 담은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식품 접촉 물질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식품 접촉 물질이란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보관, 운송하는 과정에서 식품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접촉을 통해서 화학물질이나 오염물질이 식품으로 옮겨가서 품질이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일본으로 수산식품 수출 시 포장재와 포장용기의 적합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은 2020년 6월 식품기구, 용기, 포장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해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였고 5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지티브 리스트란 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미리 목록으로 정리하여서 해당 목록에 포함된 물질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네거티브 리스트는 사용을 금지하는 물질만 정하고 그 외 물질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즉,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합성수지제 기구, 그리고 용기, 포장에 대해서 허용 목록에 포함된 물질만 식품기구와 용기, 포장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어떤 물질에 적용될까요? 적용 대상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식품기구, 용기, 그리고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입니다. 합성수지 그 자체로 제조된 제품이나 다른 재질의 제품일지라도 식품과 접하는 면에 합성수지가 사용된 경우에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식품기구란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조, 조리하거나 저장, 운반, 섭취하는 과정에 사용되어서 직접 접촉하는 기계나 기구, 물품을 얘기합니다. 용기 포장은 식품이나 첨가물을 담거나 포장하는 물품을 의미하고 또 냉동수산물의 포장재나 레토르트 파우치, 플라스틱 트레이, 비닐봉투 같은 것들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포지티브 리스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장에 사용되는 물질이 합성수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 2025년 6월 1일 이후 제조되었거나 일본으로 수입된 제품인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2020년 6월 1일 이전에 이미 제조 그리고 수입된 제품은 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2020년 6월 1일 그리고 2025년 6월 1일 이 사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경우에는 유예 조치의 적용을 받아서 2020년 6월 1일 이전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합성수지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소재를 의미하는데요. 용기나 포장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물질 중에서도 포지티브 리스트에 해당하는 것들은 고무를 제외한 열가소성 수지, 그리고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그리고 열경화성 수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합성수지로는 비닐봉투 제조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그리고 일회용품 등에 사용되는 폴리스틸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비닐봉투나 랩, 그리고 폴리스티렌 용기, 금속캔 내부 코팅 같은 것들은 합성수지로 제조되었거나 또는 합성수지가 사용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금속캔 자체는 금속의 재질이지만 내부에 합성수지 코팅이 되어 있다면 해당 코팅 부분은 포지티브 리스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시 포장재를 단순히 합성수지제 플라스틱 여부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다층 구조나 내부 코팅 여부, 그리고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층의 재질까지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포지티브 리스트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합성수지가 아닌 재질로 제조된 기구와 용기 포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 동, 알루미늄, 그리고 스테인리스와 같은 금속류이거나 비금속류, 그리고 식물섬유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합성수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포지티브 리스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속 캔이라도 내부에 합성수지 코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코팅층은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용기 외부에 인쇄된 잉크나 그리고 여러 재질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접착제, 그리고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면의 코팅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합성수지가 사용되었더라도 최종 제품에 잔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조 중 제거되는 용제나 최종 제품의 미량으로 남아있는 불순물, 이런 것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물질이 포지티브 리스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관련 안전성 기준이나 규격은 준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식품 접촉 물질 포지티브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국수산식품수출기업은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포장재, 용기, 기구가 포지티브 리스트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지, 그리고 사용된 재질이 합성수지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특히 산소를 차단하거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층 구조를 채택하셨다면 식품 접촉면의 재질이나 내부 코팅층 같은 것들이 적용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이 포지티브 리스트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적합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일본의 포지티브 리스트는 기초 재료와 첨가제로 구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에 사용된 합성 수지와 첨가제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하고, 또 물질별 규격 기준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더불어서 물질 목록과 기준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 성적서와 적합성 자료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공인 시험 기관을 통해서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고 또 시험 성적서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기업이 포장재의 세부 원료나 첨가제 같은 정보를 직접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포장재 공급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본 바이어 측에서 포장재의 안전성과 적합성, 그리고 시험 결과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본 수입업체나 검사 기관별로 요구하는 자료의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전 거래처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번 웨비나 내용과 관련하여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수산물 수출 정보 포털 또는 화면에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